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시사공감대내 하이라이트 함께 할게요.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마지막 코너이기 때문에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금으로 좀 자금이 몰린다라고 해서 궁금증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거 오늘 해결해 주실 거고요. 그 기관 투자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코스피에는 연일 순매수라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 코스닥에서는요. 18, 그러니까 18일째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또 그 부분도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이제 시간의 거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죠. 오늘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가 저금리 연준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연준과 약간 힘겨루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해석해야 되죠. 트럼프는 왜 저금리를 원할까요? 트럼프의 치적,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지금 긴축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니 나의 치적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나의 치적을 유지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어떨까요? 연준은 자기들의 점도표대로 갑니다. 점도표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켜주는 발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연준하고 싸우는 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가장 큰 배경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업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그 외에 지표가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만 아마 시장에 대해서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좀 바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면 이게 사실은 시장에 상당한 패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건 주가밖에 없습니다. 주가. 근데 이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물론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가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발언을 하죠. 유가가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가가 낮아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시간차가 있지만 다우차트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연준이 추가적 긴축이 아닌 저금리 유지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의 그 4분기 연준 회의가 다음 달 중순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가 시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와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될 거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측일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거기에 지금 시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금리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지만 결국 연준은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이제 다우 차트로 잠깐 보면 다우 차트가 연준이 급락을 했었던 자리 요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끄떡이 없었다. 그럼 지금 하락은 얼마였죠? 요거 대비로 수평을 그으면 덜 하락한 거죠. 덜 하락한 거.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더 하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유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유가의 차트를 보면 이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오늘 52불 정도 됐죠. 지금 54불. 종가상 54불인데 실제로는 오늘 새벽에 52불까지 갔어요. 이거대로 본다면은 지금 제가 추세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여기서 지지가 꼭 되거나 안 되면 두 번째 지지를 여기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깨지면 일단 43불까지 열어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52불에서 4불 사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멈춰 있다. 그럼 유가가 얼마나 빠져야지 주가가 더 빠져서 연준이 이 금리 인상 불안해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예측일 뿐입니다. 43불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음봉이 크기가 똑같죠? 이거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 아니냐. 만약에 그게 진짜 예상대로, 예상입니다, 예상. 왜냐하면 지금 다우의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하락 기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도가 시장에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유가의 하락. 지난번 유가가 6% 폭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레벨 다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러니까 되게 관심사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펙에서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는 빠지죠. 감산을 하게 되면 감산한 만큼 셰일가스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오일에 대한 파워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 그것이 어쩌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제동 걸기 위한 행동이라 한다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정말 볼만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금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에 대해서. 중국이 금을 보유량을 75%를 증가시켰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 한다. 6조 이상 샀다. 그런데요. 지난달에만 또 6억 불어치를 삽니다. 6억 불이면 돈이야? 아니죠.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돈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 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위험자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헤지펀드라든가 개미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그 돈을 들고 있을까요? 거의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면 돈 들고 현금 들고 버티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 버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틸 거요. 올라갈 것 같으면 바로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체 투자자를 탈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딜까요? 금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못 갔어요. 전혀 못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평선으로 한번 자세히 보면 캔들이 이렇게 해서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6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121선에서 맞고 다시 120선 올라갔다 맞고 지금 세 번째 수렴해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 이번에 올라가면 장기 이평선이 다음이 241선 이렇게 나가는 200일선 이렇게 가는데 이거로 본다면 지금 금값이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시동을 건 게 맞다면 위험자산이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가가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폭락을 하면 저도 굶어 죽습니다. 폭락 안 해야 되죠.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죠. 투자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하방론자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맞는지 않는지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코스닥. 얼마 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8일 순매수를 하고 9일째 매도를 했습니다. 9일째가 어제였죠. 오늘은 어떤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면은 9일째. 지금도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요. 오늘까지 보면 20일입니다. 순매도 행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속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코스닥 차트상으로 지금의 이 모습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팔고 있어요. 수급이 완전히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받지만 누구는 팔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한때는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을 흔들었지만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바치는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성장주 이런 종목 쪽 아니면은 사실은 손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20일 매도가 코스피에서 9일째 매도로 전환한 그 시그널의 연장선이 아닐까. 그럼 결국 코스피도 매도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상해 지수 0.18% 하락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중국 포함 아시아 증시가 모두 눈치 보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아마 오늘 마무리를 어서 짓고 주말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달리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